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오늘 안종법 수석에 대한 질문이 집중될 것 같은데요. 저희 쪽에 있는 의원들은 안종범 수석이 저기서 증언을 하면 보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저쪽으로 옮겨주십시오. 그래요? 저기에서 증언을 하도록. 그 저쪽으로 가면 또 여당 의원들이 안 보이고. 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잠깐만. 그러시면 가운데 안종범 수석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바로 발언할 수 있도록 무선 마이크를 드리면 어떨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양쪽에 다 사각이라 안 보일 수 있으니까 무선 마이크를 드리면 그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발언하실 수 있으면 다 쳐다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해주시죠. 자, 존경하는 백혜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원을 지역 백혜련 의원입니다. 지난달 22일 대통령께서는 최순실 게이트 사건에 대해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력성 발언들이 우리 사회를 혼란을 가중시키다 말씀하셨는데 어제 발언을 보고 정말 뜨악했습니다. 여전히 이 많은 의혹들 그리고 밝혀진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순실 씨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개인이 자금을 이용한 것이 아닙니다. 민간인인 최순실 씨가 청와대, 문화부, 기재부, 농림부, 정경련, 대기업, 이하여대까지 움직인 것이고 바로 그 뒤에는 청와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청와대의 핵심에 지금 안 수석님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안종무 수석님 나와서 거기서 대답하세요. 네. 네, 일단 여러 가지 보도에서도 이미 나온 바 있지만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르 재단의 전 핵심 관계자였던 이모 전 사무총장과 저희 의원실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이 전 사무총장은 최순실 씨를 미르 재단과 관련해서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당시에도 보이지 않는 권력 행사를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전 총장은 최순실 씨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관여를 하면 오히려 권한을 행사하려면 드러내놓고 해라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또한 최순실 씨가 추천한 사람이 있다는 말에 이사회 이사들에게 정당하게 누구누구 추천을 받았다고 말을 못하거나 언론에 나오는 비선 실세의 추천을 받고 오신 분들은 그만두라고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모 전 사무총장은 날짜별로 77개의 녹음 파일을 갖고 있고 이제 재단 주인이 누군지 드러났고 이승철 부회장이 말하는 재단의 정상화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미르는 2명만 공채로 뽑았고 나머진 다 추천이었고 재단의 사업을 진행하는 핵심 부서인 경영지원본부는 인터뷰도 못하고 채용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르 재단의 기업 화면 넘겨주세요. 기업 모금 관련해서는 자발 사무총장이 역정을 이행해달라고 몇 번이나 기업들에게 공문을 보냈고 약정을 한 대표기업이 내면 끝나는 일인데 기업들이 계열사에 배분을 해서 몇 개 기업에는 약정을 취소해달라고 요구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안종범 수석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나 듣겠습니다. 틀어주세요. 안석이 저한테 그만두라고 명령을 한 게 아니고 그게 명령으로 나왔잖아요. 그게 아니고 제가 구설수에 올라온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만뒀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은 사업 못하고 내가 개인 사업을 하러 기업들 만나서 개인 사업을 하러 다닌다는 경우가 나를 밀어내려고 하는 사람들, 내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정보를 듣고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해준 거죠. 내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럼 내부 들으셨으니까 저한테 안석이를 어떻게 하느냐? 꼴배랑이랑 사업 때문에 여러 차례 만났으니까. 녹취 파일 끄고 화면으로 틀어주세요. 화면으로 이제. 부장님은 그럼 어떻게 미르 들어가셨어요? 저요? 추천 들었죠. 누가 추천했는데요? 녹취 파일 끄고 PPT 화면으로 돌려주세요. 네. PPT 화면으로. 녹취 파일은 안 수석님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수석님, 지금 이 사람이 지금 검찰에서 어제 미르 재단 관계자에 대한 통화 내역 조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진술에 의하면 녹음 파일 77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지금 이중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예. 2015년 4월 4일 미르 재단 사무총장한테 전화하셨습니까? 네, 전화했습니다.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어떻게 알게 된 사이입니까?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미르재단이 출범하고 난 뒤에 그 재단의 임원진들을 인사하는 자리에서 처음 봤습니다. 그 말은 안종범 수석님께서 직접 미르재단에 관여하셨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미르재단과 여러 재단들이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해서 왔을 때 다들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인사한 자리였습니다. 일개 재단의 사무총장과 이렇게 개인적으로 통화하실 정도로 가깝습니까? 한가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개인적인 용무로 전화한 적은 없습니다. 이 사람의 지금 녹취록이 너무 길어서 제가 다 못 들었는데요. 4월 4일 안 수석한테 전화가 왔다. 당시 재단에서 나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이 있어서 알려주러 연락이 왔답니다. 이 내용으로 통화하셨어요? 네, 그런 내용으로 통화했지만 인사에 개입한 사실은 인사 관련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사안은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분명히 밝혀질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말은 에콜페랑디 사업으로 여러 차례 수석님을 만났답니다. 수석님 만난 거 맞습니까? 네, 에콜베란디 사업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람 말은 에콜페랑디 사업으로 수차례 안종복 수석님을 만났다고 네, 진술했습니다. 그 점은 제가 그것 때문에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사항은 수사 과정에서 분명히 밝힐 거고 수사 중인 건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몇 번이나 만났습니까? 이 미르 사무총장. 네, 이 상황도 제가 몇 번 만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이분하고의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인사에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그 큰 틀 내에서 말씀드리고 나머지 구체적인 사안은 수사적인 건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는 점 이 녹취록에 의하면 재단이 에콜피라지 섭외 능력이 없어 당시 일하는 구조였고 청와대 관련 행사를 많이 제안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교육문화와 관련된 것은 교육문화수석실하고 경제수석실하고 협력을 했고 ODA 사업, 해외 원조 사업은 애교수석실까지 포함해서 협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총괄하는 것은 안종범 경제수석이 했다는데 사실 아닙니까? 각 순방이나 외국 정상 외교에 있어서의 각종 MOU나 정상 외교에서의 어떤 중요한 사안들은 기본적으로 사전에 각 부처별로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청와대에서 관련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회의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한두 차례 제가 알기로는 미르의 관계자들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지만 청와대 관계자와 미르의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협력한 네, 그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협력 관계가 유지된 건 아닙니다. 회의에 한두 차례 참석한 것밖에 없습니다. 회의 후에 최순실 안종범 수석과 여러 차례 통화했다고 합니다. 통화하셨습니까? 또 퇴임 후에요? 이 사무총장이 퇴임된 후에 여러 차례 통화했다고 하는데 통화하셨습니까? 네, 그것도 수사 중인 관계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퇴임 후에 제가 통화를 그렇게 여러 차례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수사의 대상자가 되신 거를 확실하게 아시나 보죠? 지금 현재 그분도 지금 수사 그분 마무리해 대상이기 주십시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자,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장은 여야 의원님들께 공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장은 검찰청 취조실이 아닙니다. 차분하게 어조를 좀 유지해 주시고 피감기관장들에 대한 입장도 헤아려 주시면서 진지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의원님들께서 유지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꼭 당부드립니다. 자, 다음은 존경하는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이었는데요. 이거 타임 잠깐만 꺼주시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아까 제가 자료 제출 요구했지 않습니까? 자료 제출 요구했다고요. 예, 들었습니다. 네, 그거 예. 언제까지 주실 건지, 시간 꺼주셔야죠, 7번으로. 이거는 질의하고는 무관한 거니까. 네, 시간 더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네. 나중에 1분 더 드릴게요.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거냐고요, 자료. 오늘 드릴 수 있는 자료와 아닌 게 어디까지인지 아니, 검토가 저는 끝나야 단순해요. 되니까. 그냥. 위원장님, 그건 아직 제가- 위원장님이란다. 장정숙 의원님, 네. 제가 그 자료 준비를 위한 시간을 좀 드려야 되니까 네, 일단 네. 질의부터 해주시고 네, 그렇게 해주시죠. 7분으로 바꿔주십시오. 네, 7분 드리세요. 김관진 안보실장님, 네. 작년
작년 6월에서 8월 사이에 실장님 가족분들이 장기로 해외에 체류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시죠? 예. 네.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중요한 위치에 있을수록 위기 상황에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이원정 비서실장님, 이원정 실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예. 작년 메르스 사태 기억하시죠? 예. 네. 몇 명이나 감염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몇 명 사망하고? 그렇게까지 모르시겠죠? 예, 많은 피해가 네.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기억을 예. 못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공부한 걸로 보면 186명이 감염이 됐고요. 무려 38명이 사망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치사율이 20%에 달할 만큼 아주 무서운 전염병이었죠. 근데 그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미국 순방 일정이 계셨는데 연기하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초기 대처에 실패했던 그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누구셨냐면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국 사퇴까지 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네. 네. 온 국민이 이렇게 메르스 공포에 떨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사태를 수습해야 할 오병우 민정수석이 메르스를 피해서 해외로 가족들을 내보냈다 하는 제보가 본의원 방으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제보가 들어온 게 7월 22일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들어왔냐? 메르스 당시 우병우 수석의 처와 처형, 처제 그리고 이종 사촌 뭐 한 2명 중 한 3명이 우수석의 막내 아들이 유학 중인 미국으로 출국을 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글쎄, 그건 뭐 공직자로서, 네. 사실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네. 본인이 나갔다면 그거는 본인이 뭐 나간 게 아니라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뭐 본인이 나가는 거는 말할 글쎄, 수도 없는 이 가족들은 뭐 일이니까, 직접 공무원 그러지 신분은 네.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니까 가족이 뭐 같이 도와줬으면 좋겠지만, 네. 뭐 가족까지 그러한 그 의무를 꼭 지켜야 되는가 하는 것은 뭐 도의적인 문제지 법률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도의적인 문제다. 네. 아주 청와대를 이렇게 운영하시는 비서실장에 왜냐하면 국가가 공무원도 굉장히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의심스럽다고 그렇습니다. 네? 공무원도 네. 공무원 가족도 네.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행복을 누려야 그렇습니다. 되니까 다 가족을 예, 다 누구나 내보내도 똑같습니다, 상관없다. 그것은. 네, 네. 그러면 지금 그때 의혹을 제기한 걸 알고 계셨습니까? 모릅니다. 전혀 모르고 오늘 처음 계셨습니까? 들었습니다. 오늘 처음 네. 들으셨습니까? 네. 그러면은 저는 그러면 3개월이 지났는데 혹시 그 이후에 진상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하고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모릅니다. 전혀 오늘 네. 처음 들으셨다. 네, 오늘 의원님께 처음 듣습니다. 그러십니까? 네.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보통 중요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글쎄 온 제가 국민이 메르스 사태로 그렇게 공포에 떨고 했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을 맡고 있는 수석이 물론 미국에 아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혼자만 간 것도 아니고 처형, 처제 또 이종 사촌까지 다 간 사건인데 제가 그거를 한두 번 걸쳐서 얘기를 했던 게 아닌데 그걸 처음 들었다는 것도 너무너무 놀랍고요. 그런 식으로 청와대에 있는 분들은 다 대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뭘 요구를 했었냐 오병우 수석한테 이거를 출입국 관리사무실에서 출입국 사건 진상을 알아보려면 본인의 승인이 없으면 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인지 아닌지를 제가 언론에 물어봤었는데 전혀 답변도 없고 지금 뭐 심지어 비서실장님까지 들어본 바도 없고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만나라고 하니까 글쎄요 제가 이렇게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국감 자리에서 더군다나 질의를 하는데 그러한 질의서조차도 전혀 청와대에서는 사전조사를 안 합니까? 청와대가 아니라 네. 제가 같이 일하는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야 네. 지도 감독권도 있고 잘못했던 책임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나 답변 그 묻겠습니다. 가족까지 시간이 제가 없으니까. 지도하거나 감독할 네, 수 있는 알겠습니다. 범위를 넘어섭니다. 가족들의 출입국 기록만 조사하면 되는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실장님 입장에 만약에 당신이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오해 불식시키기 위해서 출입국 관리실 사실기록 띄시고 싶으십니까? 안 띄시고 싶으십니까? 그게 법에 잘못됐다든지 네. 사회적으로 엄청난 그 부작용을 일으켰다면 할 만한 일이지만 그러나 국민들은 공무원 개인의 공부하고 사생활에 있습니다. 관해서 네. 더구나 가족의 사생활에 관해서까지 과연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제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당신이 우병우 수석, 제가 우병우 수석의 입장이 되면 당연히 안 갔다라고 하면 띄어서 보여줄 것 같습니다. 왜 의혹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원정 실장님께서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 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 국민이 메르스 공포에 떨고 있는데 당신의 행복 추구권을 위해서 공무원인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옹호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네. 것을 계기로 해서 공무원 자신뿐만 아니라 네. 공무원 가족들도 좀 모범이 되도록 이렇게 생활하도록 제가 많은 지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에요. 이러다 보니까 우병우 수석이 민정수석 아닙니까? 모든 인사 관리 검증 다 하고 계시죠? 얼마 전에 이철성 경찰청 후보 우리가 인사청문회 했습니다. 음주운전뿐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알고 계시죠? 얘기 한번 해보시죠. 네? 신분을 속였습니다. 그런 사람 검증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병우 당사자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거 알아보려고 나오라고 그랬는데 나오지도 않습니다, 지금. 기관 증인이니까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우리 간사님들이 협의하겠지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청와대 이원정 실장님부터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우리 국민이 뭐 때문에 세금을 내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청와대에 있는 사람은 행복 추구권을 갖는 거 아닙니다. 지금 온 국민이 행복하도록